서울여대 2010학년도 수시문제 보겠습니다. 서울여대는 두 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번은 언어논술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도표에서 두 개가 바뀌기도 하는데 언어와 도표를 지속적으로 내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원고지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 학원에 있는 수리, 그 다음에 이화여대형 답안지를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원고지 양식이 아닌 만큼 밑줄만 쳐져 있는 그런 답안지를 줄 겁니다. 첫 문단 시작할 때 확실히 좀 들여써서 다음 문단 간의 구분이 명확히 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2010학년도에 서울여대는 1번에서 과연 소비와 유행의 주체가 개인이냐 아니면은 기업의 이윤추구냐 이란 문제의식을 묻고 있고 2번에서는 국가별 질병 유형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두 제시문에 나타난 유행 변화의 원인을 기술하고, 제시문 독해라는 뜻이겠죠. 이게 한 단락 있어야 될 것이고, 제시문 가와 나의 주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는 같은 동일한 맥락 속에서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장이 될 것이고, 이것을 옹호 또는 반박하라, 따라서 가나의 주장을 한때 묶어서 이것을 옹호하거나 혹은 반박하거나 이런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배경 지식으로는 대중문화론을 들으시면은 논의의 배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 자체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은 만큼 이 강의를 듣고 난 뒤 대중문화론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쟁점, 이것을 하나 들어서 이론적 틀을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문항 1번 제시문 가에서는 차별을 통한 소비, 즉 계층을 확인하는 그런 소비 양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는 결국 허영심의 순례잡이, 자기가 보이지 않는 욕망, 이것을 끊임없이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포로가 되어 있는 이러한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 이것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글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시문 나에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윤추구의 속성이 새것 찾기 놀이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멀쩡한 휴대폰 갖다 버리고 새로운 신형 휴대폰을 계속 사지 않으면은 자기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마치 멍청해 보이는 것처럼 유행을 만들어냄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행이라는 것은 기업이 결국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과정의 연장 속에서 역시 개인은 그것의 포로가 되어서 주체성을 상실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은 제시문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소비의 뭐가 되는, 포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의 양상으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주체적이고 능동적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포로로 전락한 채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가상의 보이지 않는 소비의 통제와 훈련 속에 전락해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의식을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일단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소비 주체로 전락한 현대인의 모습, 자본주의 사회 소비의 포로가 된 현대인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제시문의 주장을 강화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플러스 알파하는 그런 서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통한 계층의식을 확인하게 되고 기업의 영리 추구에 휘말리는 소비의 양상, 예를 들면 핸드폰의 교체, 그 다음에 브랜드 소비를 하죠. 따라서 우리는 그 물건의 필요가 아닌 그 물건에 따라서 자극받는 욕망의 소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욕구가 아닌 욕망의 소비를 하는 모습이 될 것이고, 이것은 명품 소비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드라마와 광고의 모습, 이 배후에는 바로 이윤 추구라는 자본주의 논리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수필에서 본 건데, 자신이 중국의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잘 마시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향기롭고 은은한 향기 커피를 한참 마시다가 커피 잔을 보니까 이름이 스타스벅 이렇게 적혀 있던 겁니다. 스타벅스인 줄 알고 들어간 그 전문점이 짜퉁천국이라는 중국의 결막계, 사실은 스타스벅이었다는 거죠. 그 뒤부터 커피 맛이 떨어져서
더 먹을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커피라는 물건을 필요에 따라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브랜드나 그러한 가치, 상품 광고의 효과를 동시에 소비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의 노예가 되어 있는 현대인의 소비 양상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그런 수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기능이 아닌 디자인의 상품화 시대이고, 이 디자인 자체가 이제 어떻게 기능을 뛰어넘는 그러한 상품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사실들은 바로 이런 수동적인 소비 주체인 현대인들이 얼마나 유행이라는 기만적인 기업의 농간 속에 휘말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식의 서술이 옹호촉의 서술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글에는 당연히 반박의 글을 쓸 수 있을 것이고, 반박의 키워드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소비 주체로서의 개인을 제시를 해주시고, 결국 소비라는 것은 이러한 유행과 기만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 및 자발적인 선택 과정의 일환이다.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서술이 반박 서술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워런 버핏입니다. 이 사람 바로 그 펀드 매니저죠. 억만장자의 그러한 대부호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방한했을 때 입고 있던 추리닝, 그리고 이 신발, 이게 뭐 5만 원짜리인가 이렇답니다. 그래서 전체 걸치고 있는 이러한 옷 전체가 2, 30만 원이면 충분히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실제로는 어떻게 미국의 증권가를 주름 잡고 있는 억만장자입니다. 이 사람의 계층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소비를 했다고는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뭐 현빈인데, 이때 공항에서 이 걸치고 있던 거 전체 다 합치면 심하면은 수천만 원에서 1억까지 이 돈을 전부 다 옷에 걸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아까 워렌 버핏과 이 현빈을 봤을 때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현빈에 대해서 자신의 계급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소비를 조장함으로써 기업의 영리축의 수단으로서 연예인이 활용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현빈은 현빈대로 입는 것이고, 아까 버핏은 버핏대로 나름대로 자기의 뭐에 따라서 취향과 기호에 따른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취향과 기호의 선택의 나름일 뿐이다.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제시문에 대한 반박서론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소비론에 따르면은 유행의 선택과 주도는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하는 것이다? 개인이 선택해 가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계층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유행의 확산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 대중의 기호에 그것이 맞아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소비자를 외면한 기업은 위기를 맞는 모습을 봤을 때 결코 기업이 자신의 영리축을 위해서 유행이나 이러한 브랜드 소비를 주도해 나간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주체는 바로 소비자가 있는 것이고, 그 소비자의 기호를 기업은 반영할 뿐이다. 즉 기업은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할 뿐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휴대폰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노키아가 최근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위기에 빠진 모습, 이런 현실 등은 기업이 소비 그 자체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민감한 자기의식과 결정에 따라서 기업은 그것의 호흡과 발을 맞춰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플러스 알파, 아까 말씀드린 예시 버핏 정도를 뒤에다 간단하게 예시로 플러스를 해도 답안에서 큰 무리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인상적인 그러한 서술이 될 것입니다. 1번 설명 마칩니다. 서울여대는 문항 2번에서 도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의 핵심 메시지는 선진국병과 후진국병이라는 그 메시지를 먼저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셨다면 답안 서술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될 것입니다. 두 개의 그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햄버거죠. 딱 봐도 맛은 있게 생겼는데 몸에는 무척 안 좋아 보이죠. 이게 바로 뭐다? 대장암, 이러한 소화기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선진국병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린이입니다. 정화되지 않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죠. 이것이 바로 혈액이나
이러한 전염성 질병을 촉발하는 그런 의료의 후진성에서 비롯되는 그런 질병의 양상이 될 것입니다. 문항 보겠습니다. 그림 1과 그림 1을 근거로 대장암과 폐결핵의 발병 추이를 분석하라.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추이 변화를 보이는지 설명하라. 그리고 표 1과 2에 나타난 ABC국의 폐결핵과 대장암 발병 패턴의 차이 및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 의료적 요인을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그림 1과 2에서 대장암과 폐결핵이 가지고 있는 선진국병과 후진국병을 잡아내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결핵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료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극복이 가능한 이러한 전염성 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대장암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 기술과는 무관할 수도 있는, 물론 무관하진 않겠죠. 의료 기술이 좋아지면 치료를 잘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발병에 있어서는 의료 기술과는 무관하고 예방 그 자체는 의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식습관이나 이러한 생활 패턴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질병의 양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먹고 살기 좋아질수록 많이 걸리는 병, 이것은 가난할수록 많이 걸리는 병, 이렇게 정의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연령별 추이입니다. 이쪽 대장암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36에서 45 이쪽 암의 노출 시기가 되면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왜? 바로 식습관이, 잘못된 식습관이 계속 누적되면서 발병률을 높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폐결핵의 경우에는 20대 때 높아지지만 이때 걸리지 않는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전염성 질병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특정한 시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 뒤로는 발병을 피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표 1에 봤을 때 평균 수명을 보면 A국과 C국이 분명해지죠. 선진국이고 C국이 후진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국은 중간적 입장을 보인다. 나중에 덧붙임 서술을 해주시면 충분할 겁니다. 대비적 서술을 어디서 A와 뭐를 토대로 하고 C를 토대로 하고 그 다음에 B는 덧붙여서 처리해 버리시면 됩니다. 이는 어디에서 또 주요 사망 원인에서도 드러납니다. C국은 전염성 그리고 영유아 사망 영양실조에서 대부분의 사망 원인을 차지하게 되는 반면 A국은 이 부분은 거의 사망 원인이 없지만은 암이나 심혈관계 이러한 그 노년층 질병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에서 역시 선진국임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관점에서 우선 A국을 먼저 보면은 당연히 폐결핵은 발병이 줄게 될 것이고 대장암은 높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장암의 사망률이 41%로 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높은 의료 기술이 이것을 어떻게 많이 치유를 하고 있는 현상,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폐결핵의 경우에는 발병 그 자체도 없고 사망률도 아주 미미한 정도므로서 무슨 전염성 질환의 이미 단계를 벗어난 선진국과 높은 경제적 능력 그리고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장암이 많다는 사실은 선진국형의 식생활 등이 질병의 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국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C국의 경우 폐결핵이 압도적으로 많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여전히 전염성 질환의 후진국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장암의 경우는 어떻게? 수치가 아주 미비합니다. 먹을 게 있어야지 대장암도 걸리는 거겠죠. 수치가 아주 미비한데 또 걸렸다 하면 사망률도 몹시 높다는 사실은 경제적 취약한 능력 그리고 의료적으로도 취약한 능력을 갖고 있는 후진국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B국의 경우 이 중간 절충적 단계의 국가로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질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경제적 능력 그리고 의료 기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나라의 질병 발생과 치유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런 서술을 각 A국, 그 다음에 대비적 C국, 그 다음에 B국 간단히 덧붙이고 마지막 종합서술 이런 식의 완성해 주시되, 초반 도입 부분에 선진국형과 그 다음에 후진국 질병, 후진국형의 질병에 대한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글을 출발하시면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글의 답안지가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